สวัสดีครับโหลอ่ะ หลับไม่ได้ พาไปอันดามันกันไปสุดแล้ว อยู่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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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ยเฮ้ย 안녕하세요, 태알남입니다. 제가 시킨 오즈모 포켓이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그 기념으로 태국 어학원 가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덧붙여 태국 어학 비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는 종류가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취업 비자, 은퇴 비자, 그리고 어학 비자가 있죠. 저는 막 직장을 때려치고 온 거라 당장 취업할 생각은 없었고 은퇴할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학 비자를 선택했습니다. 태국에 3개월 이상 머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을 쭉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어학비자의 경우 어학원이나 대학교 부설 교육과정에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침 제가 전에 머물던 숙소 근처에 어학원이 있어서 등록했는데요. 기간은 1년짜리 논-ED 비자로 등록금은 4800바트를 지불했습니다. 이때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이 정말 태국어를 배우고 싶고 비자까지 한 번에 딸 생각이라면 적어도 푸켓에서는 등록금이 비슷합니다. 다만 같은 1년짜리 어학비자 코스를 만들더라도 어떤 어학원의 경우에는 25,000바트를 등록을 해주는데 그 경우에는 태국어를 배운다라기보다는 1년짜리 비자를 만든다에 중점을 둔 과정입니다. 실제로 강의를 가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 몰래 비자만 만들어주는 거죠. 좋은 방법도 아니고 이런 어학원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죠. 등록금의 일부를 지불하면 본인의 여권 정보와 여러가지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 서류를 어학원에서 태국 교육청에다 등록하는데요. 그 기간이 2주에서 3주까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내내 태국에 체류하실 필요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등록되고 발부되는 서류와 어학비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태국 대사관에 가져가야 하니 DHL 등으로 서류를 국내에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태국 어학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받고 나면 이 서류를 태국 외의 다른 나라에 있는 태국 대사관으로 가져가서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7, 8가지 정도 됩니다. 대부분은 어학원에서 준비해주는데 특정 서류는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이건 은행에 직접 가서 떼셔야 하고요. 잔고에 1만 바트 정도 약 35만원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문 주민등록등본, 이건 정부24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정도만 준비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남동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 방문했는데요.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는 비자 승인에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본인 것만이 아닌 부모님의 잔고증명서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학원에서 따로 그런 말이 없었어서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알고 보니 국가별로 태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소요 시일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 페낭에 위치한 태국 대사관에서 비자 승인을 받고자 다시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페낭으로 바로 가지 않는 이유는 어학원에서 주 말레이시아 태국 대사관용으로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이때 태국으로 들어오면서 공항 이민국에서 잡혔습니다. 잡힐 이유는 없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90일까지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제가 태국에 여행 온 기간이 길고 많아서 규정상 저를 잡아야 하는 거라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어학원의 소개장을 보여주고 곧 페낭으로 갈 비행기 티켓까지 구매해서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저를 입국시켜줬습니다. 얼마 뒤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가서 태국 대사관에 방문했는데 웬걸 만 하루 만에 비자 승인을 해줬습니다. 추가 서류 없이 말이죠. 이렇게 비자를 여권에 당당히 찍고 푸켓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학원에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주 2회 강의를 듣게 되는데 먼저 회화부터 시작합니다. 태국어 문자만 70개가 넘고 규칙도 많아서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이번엔 어학원에서 서류를 한 장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 거주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외국에 나가실 때 어라이벌 카드를 기내에서 받아서 작성하시죠? 거기에 적는 호텔 주소가 여러분의 거주 증명 역할을 하는 건데 1년짜리 비자인 만큼 거주하는 곳이 분명해야 했기에 필요했던 거죠. 거주 증명서를 떼기 위해 지인과 함께 푸켓타운에 있는 이민국에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묵고 있던 지인의 건물, 그러니까 지인이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월세 계약을 한 건물이 거주형 건물로 신고되지 않아 거주 증명을 할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콘도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결국 콘도를 구하고 계약을 한 뒤 다시 이민국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또 빠꾸를 먹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와 신고하는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도로명 주소처럼 태국도 주소가 바뀐 곳들이 있고 건물이 커서 블록을 많이 점유하는 경우에 주소가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소를 병행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도 CR도 안 먹히길래 또다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다음번에 주소를 모두 바꾸고 콘도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까지 전부 대동하고 이민국에 가서야 승인이 났습니다. 콘도 주인이 자기는 푸켓에만 19년을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웃긴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워낙 태국 출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이민국에서 태국 관광객을 까다롭게 입국 심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관광객인데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에 대한 은근한 복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하간 힘들게 거주 증명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 이번엔 어학원에서 어학비자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하면 제 어학비자는 1년짜리입니다만 이걸 90일씩 나눠서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민국에 가서 나 어학원 잘 다니고 있어 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장시마다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지역마다 시세가 다릅니다. 웃기죠? 땅값도 아니고 정부 신고 수수료인데 저는 처음에 3,500바, 두 번째는 5,000바트를 냈습니다. 뭐 알고 보니까 어학원에서 이민국 관료에게 급행료 같은 걸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수료는 저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외국인을 취급하는 어학원의 사정상 이민국에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급행료 목록으로 돈을 더 지불한다는 거죠. 앞으로 두 번 더 이민국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총 18,500바트를 지불하게 되죠. 자, 계산해볼게요. 1년치 어학원 등록비 48,800바트에 연장 수수료 18,500바트.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페낭까지 왔다 갔다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까지 하면 대충 25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누군가에겐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1년짜리 비자를 받기 위한 비용치고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물론 제가 1년간 열심히 태국어를 배워서 더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요. 태국 어학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태알남이었습니다. 아, 오. 아, 금갑. 오, สวัสดีครับ